저는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로봇도 있네요. 그리고 AI도 쓰여 있는데 혹시 포스코에서 AI도 쓰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철소 곳곳에서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 화재 감시를 위해 그리고 가스 검출을 목적으로 로봇들이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설비 고장을 예지하기 위해서 각종 설비들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에 왔는데 기디님 저희 백스코에 왜 왔죠? 올라는 혹시 기후변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알죠. 세상이 더워지는 거. 이곳 부산에서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라고 합니다. 오, 근데 저희는 그러면 이거 전체 다 봐요? 여기가 엄청 넓은데 이번 행사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스코관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올라는 혹시 포스코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제 친구 중에 포스코 사원도 있는데. 진짜요? 네, 그럼 포스코관으로 가볼까요? 와, 여기 정말 넓네요. 여기 포스코관인가 봐요. 한번 가볼까요? 담당자분도 계시네요. 한번 인사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모델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 탄소 중립 전략실에 근무하는 이상민입니다.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철이 그러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라는 오늘 부산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 당연히 기차 타고 왔죠? 기차는 철도 레일 위를 달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기차뿐만 아니라 철도 레일은 모두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쓰이는 아주 기본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탈탄소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필수 불가결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잖아요. 네네. 근데 철을 만드는 포스코랑 관계가 거의 없는 거 아닐까요? 올라는 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차에서 나오는 매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연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철의 원료인 철광석은 자연 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녹슬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약간 더러운 느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석탄에 있는 탄소와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철강 회사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이렇게 큰 전시관도 만드셨는데 탈탄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포스코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 리얼 옵션을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인 탈탄소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얼 옵션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지를 여러 개 준비해 두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정수소나 무탄소 에너지 공급과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기술 옵션을 선택해서 경쟁력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현재 고로 용광로 방식에서 석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탈탄소 연료로 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고철을 활용하는 전기로 방식을 도입해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등 브릿지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사용하는 한국형 수소환원 제철 하이렉스와 같은 혁신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수소화 제철은 뭔가요? 뭔가 약간 농장 같은데 뭘 제철하나요?
철을 만들 때 석탄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석탄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석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원료가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체 안으로 나온 게 수소입니다. 수소는 석탄 대신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수소를 활용해서 철을 생산하는 방식을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계속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전시로 가볼까요? 거기 모형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엄청 크고 알록달록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모형 어떤 모형일까요? 되게 크고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형은 하이렉스라는 포스코가 자체 개발 중인 수소환원 제철 기술입니다. 이 하이렉스 같은 경우에는 가루 상태의 철강석, 즉 분광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료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모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유동환원로에서는 철강석을 수소화 반응시켜서 고체철, 그러니까 직접 환원철을 만들고요. 이 직접 환원철을 전기로 해서 용융을 시켜서 샘물을 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제철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 상태에서는 철이랑 산소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산소를 떼어내는 환원 반응이 필요합니다. 환원 반응이요. 환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철강석에 있는 산소를 떼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환원제에는 기본적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소환원 제철은 석탄 대신에 우리가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굴뚝에서 매연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스코의 이 새로운 기술이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2030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포스코는 상용화 기술 개발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보고 싶은데요. 다만 이 기술이 상용화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을 만드는데 물만 나온다니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설명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쪽 파트에도 가볼까요? 여기 로봇도 있네요. 와,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는 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로봇도 있네요. 그리고 AI도 쓰여 있는데 혹시 포스코에서 AI도 쓰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철소 곳곳에서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로 내부의 온도, 그리고 압력, 그리고 각종 성분을 측정을 통해서 조업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AI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로봇도 있는데 로봇이 혹시 움직이나요? 네, 로봇 움직입니다. 와! 이렇게 AI과 로봇 같은 기술도 제철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철소 곳곳에 로봇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도요? 네, 맞습니다. 고위험 지역 화재 감시를 위해 그리고 가스 검출을 목적으로 로봇들이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로봇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설비 고장을 예지하기 위해서 각종 설비들이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감을 함으로써 제철소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로봇들이 그리고 AI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가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제철소도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거기 뒤에 브릿지도 한번 보고 싶은데 혹시 거기 뭐가 있는지 보여주실 수 네, 있을까요?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포스코가 다리를 만드나요? 브릿지라고 해서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소환원 제철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수소환원 제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브릿지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릿지 기술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고로에서는 저탄소 원료를 활용을 하거나 함수소 가스를 취입을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요. 전로에서는 스크랩 사용량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로에서도 절광석을 대신해 스크랩을 용해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대폭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브릿지로 건너가보고 다른 전시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CCUS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이 모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모형은 저희가 하고 있는 CCUS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타난 계략도고요. CCUS라는 거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앞에 제철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들을 CO2를 포집할 수 있는 기습들로 포집하고 이것을 발전소 연료로 또 추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에 CO2를 혼합하여서 우리나라에 있는 폐경도에 묻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처음이 아니라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CCUS, 스토리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간 돌아오는 과정일까요? 다시 자연으로? 예, 자연에 이제 묻어서 격리해서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겠다.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모형의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전시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요.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분이시구나. 아, 이 대리님이랑 아시는 분이군요. 네, 저는 대리님 되신 걸 지금 알았고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모형을 보니까 풍력 발전기도 있고 태양광 발전기도 있는데 포스코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드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네. 기후변화가 이제는 대응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그룹사가 열심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이다. 두 번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조 설비들도 요새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까 보신 수소 환원 제철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이런 전력 수요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포스코 존재하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 회사인 것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사실은 굳이 면적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바다에 가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풍력을 할 때 저희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수십 년 동안 발전을 하려면은 이 설비가 강한 바람과 그리고 이제 염분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죠. 그런 좋은 고급 강제를 만드는 게 포스코이고,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다가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ENC라는 건설사가 그런 시공 능력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사인 저희가 어렵게 만든 발전소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역량들을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중에 지금 가장 크게 활용하고 있는 거는 풍력이랑 태양광일까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풍력이랑 태양광이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의 제한성 때문에 넓은 바다에서 하자는 측면에서 해상풍력이 더 많아질 거고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해상풍력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네,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스코관을 쭉 구경해 봤는데요. 올라는 기억에 가장 남는 게 뭐예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시각적인 요소가 많아서 과정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로봇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걸 통해 포스코에서 AI랑 로봇도 많이 쓰는 거구나 깨달은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저는 포스코와 좋은 환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온 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